사기꾼 사주. 그들은 왜 그렇게 태어났을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말로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이른바 사기꾼을 한 번쯤은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정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오늘은 정통 사주 명리학의 관점에서 사기꾼 사주의 특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기하게도 공통적인 패턴이 분명 존재합니다. 1. 사기꾼의 성향. 사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사주란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의 간지로 구성된 네 기둥의 조합입니다. 여기엔 성격, 사고방식, 타고난 기질이 담겨 있죠. 사기 성향도 단순히 도덕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심리적 불안정성, 충동 조절 문제, 과한 욕심 등의 에너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사기 성향을 읽을 때 주의 깊게 보는 요소는 비경겁제 과다는 자기중심적 사고와 이기적 성향이 나타나며 편재정제의 과다는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고 상관식신 과다는 말로 상대를 설득하거나 조종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실살이 강하게 작용할 경우는 대담성, 무모함,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인성 약화는 도덕성 결여, 법이나 질서에 대한 무시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기 행위에 자주 연루되는 사주의 조합. 사람의 사주에는 타고난 성격, 욕망, 감정의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단순히 나쁜 사람이기보다는 사주 내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도덕과 양심의 기운이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조합이 있을 경우 사기성, 기만성, 이기성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상관생제로 말로 돈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상관은 자기를 표현하고 감정을 분출하는 기운입니다. 상관이 강한 사람은 말솜씨가 탁월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남의 말에 잘 휘둘리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상관이 재성을 생하면 말로 돈을 벌고 말로 상대를 설득하거나 유혹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 구조가 조화롭다면 영업, 마케팅, 방송인, 강사 등에서 큰 성공을 할 수 있으며 과하면 감언이설, 과장 광고, 투자 사기, 말발로 돈 버는 수단에 치중하게 되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법처럼 느껴지고 상대방이 자신의 말에 넘어오는 것을 즐깁니다. 결국 진실보다 이익을 더 중시하게 되고 거짓말도 수단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이 겁재가 투간하여 재성이 약화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구조입니다. 겁재는 이름 그대로 빼앗는 재물의 기운입니다. 겁재가 강한 대비에 재성 재물에 대한 통제력이 약하면 돈을 벌기보다 빼앗거나 속여서 취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겁재는 자존심이 강하고 경쟁심도 크며 남과 나누기보단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성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겁재가 일간 가까이에 투간되고 통제할 수 있는 인성이나 관성이 약하면 도덕적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실례로 사기치고도 죄책감이 없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누구든 밟고 간다는 식의 마인드. 겁재는 사업가에게는 큰 장점이지만 인성과 관성이 약할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적 태도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참 인성이 부족하고 칠살이 강한 구조는 양심과 법에 억제가 안 되는 사주입니다. 인성은 지식, 교육, 도덕심, 양심, 법질서를 상징합니다. 이 인성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약하고 공감 능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칠살이 강하게 작용하면 용기와 추진력이 커지지만 동시에 무모함, 위법, 충동성도 강해집니다. 즉, 인성이 없다면 양심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으며 칠살이 강하다면 질러버리는 대담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조합은 냉정하고 계산적이며 들킬 위험이 있더라도 일단 해본다는 사고방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을일간 또는 무일간이 이런 구조에 처하면 겉은 부드럽고 신뢰감 있지만 속은 매우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인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재성과다의 관성이 약화되면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가 됩니다. 재성은 물질, 돈, 욕망을 상징합니다. 이 재성이 너무 많으면 사람은 늘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이 재성을 통제할 수 있는 관성이 약하거나 없으면 욕망은 넘치는데 그 욕망을 다스릴 힘이 없어 탐욕이 폭주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들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도덕, 윤리, 신뢰, 인간관계를 희생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편재가 과하면 빠른 돈, 불로소득, 사행성 재물에 대한 집착이 심해집니다. 실전에서는 다단계, 투자 사기, 금전거래를 미끼로 한 유혹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구조가 있다고 해서 모두 사기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주는 기질을 말할 뿐 환경, 교육 선택이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주변에서도 조금 더 조심하거나
경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5. 실제 사기 사건과 사주 해석 사례. 다음은 실제 언론에 보도된 유명 사기 사건의 인물 중 생년월일이 공개된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사례 1. 투자 사기 일당의 리더. 1978년 4월생. 상관과 편제가 과도한 구조로 겉으로는 말 잘하고 사람을 쉽게 사로잡으며 실제론 감정 기복이 심하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게 됩니다. 사례 2. 연예계 사기 사건 가해자. 1983년생. 음력 10월. 겁제 7살 투간되고 인성 없으며 조용하지만 속은 냉정함. 수단 방법 안가림. 돈을 위해 인간관계도 쉽게 버림. 이런 사주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게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기심과 조작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사기 성향을 가진 사주는 반드시 나쁜 사람인가? 여기서 중요한 건 사기 성향이 있다고 해서 모두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주 구조는 기질이지 운명이 아닙니다. 같은 구조라도 올바른 환경과 교육, 도덕 기준을 배우면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관생재는 영업, 마케팅, 방송 분야에 큰 장점이 될 수 있으며 겁재가 강하면 사업가 기질, 도전 정신으로 연결되면 성공 가능성이 많습니다. 7. 사주로 보는 사람의 진짜 모습. 사주는 타인을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해하고 경계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길잡이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사기성 구조가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믿거나 의지하기보다 적당한 거리감과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사주에 이런 요소가 있다면 스스로를 성찰하고 절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질은 바꿀 수 없어도 행동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주 명리학의 관점에서 사기꾼 사주의 특징과 구조,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주는 미신이 아닌 인간 이해의 도구입니다. 타인의 사주를 보며 나를 돌아보고 나의 사주를 보며 더 나은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주를 올바르게 쓰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사주의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